지난 11월 21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일본과 시리아의 경기 사진입니다. 일본은 예상대로 미얀마에 이어 시리아도 5대0으로 이기고 A매치 8연승을 내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5골을 허용할 동안 무려 34골을 터뜨리는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결과보다 재밌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는 시리아를 상대하는 일본 선발 선수들인데 여기서 일본 프로축구 J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선발을 포함한 A매치 국가대표 명단 26명 중에 유럽파가 21명이고 J리그 소속은 단 4명입니다. 유럽리그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명, 독일 분데스리가 4명, 벨기에 프로리그 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의 유럽 진출은 월드컵에서도 나타납니다. 일본 국가대표 유럽파 선수는 2002 한일 월드컵 4명에서 20년이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1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무려 5배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최근 3번의 월드컵에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유럽파 출신이 많아졌고 그 숫자는 매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축구의 어떤 점이 유럽 진출 증가로 이어졌을까요? K리그가 1983년 첫 시즌을 치렀던 것과 달리 J리그의 첫 시즌은 1993년이었습니다. J리그가 출범할 당시에는 일본 경제가 호황기였습니다. 일본의 GDP는 1990년 3조 1330억 달러에서 1995년 5조 5460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5년간 하락한 적이 없고 1.7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자본이 많고 늦게 시작한 만큼 게리 리네커, 바질 볼리, 미카엘 라우드루프 등 해외 유명 선수들을 영입하며 리그 흥행을 꾀했습니다. 마치 2010년대 중국이 슈퍼리그 흥행을 위해 해외 선수들을 끌어모았던 것처럼 일본은 이미 1990년대에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의 행보도 역시나 비슷합니다. 코로나로 경제 위기를 겪은 중국 슈퍼리그처럼 J리그도 버블 붕괴와 외환 위기 등으로 경제 침체를 맞이했습니다. 5년간 오르던 GDP는 3년 만에 4조 980달러까지 추락했고 당연히 외국 슈퍼스타 영입은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일본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으로 현명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국내 선수 개발에 집중했고 유소년 육성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협회가 출범할 때 제시한 100년 구상을 가속화합니다. 100년 구상이란 100년 내 100개의 프로클럽을 결성하고 월드컵에서 우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스포츠 인기 확장에 그치지 않고 프로클럽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작은 지역에 있는 유소년 선수들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 결과 30년이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 일본은 1부에서 3부 리그까지 총 58개의 프로팀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는 프랑스 프로축구 구단보다도 많습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일본 광역자치단체 총 47개 중 41개가 최소 1개의 프로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구단들을 많이 만들었으니 이제 협회는 조항을 신설해 유소년 육성을 의무화합니다. 모든 구단들은 15세 이하 팀과 18세 이하 팀 그리고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축구협회는 15세 이하와 18세 이하로 나누어 선수권 대회 프린스 다카마도컵을 매년 개최해 기회를 부여합니다. 유소년 선수층을 두텁게 하는 것만큼 코칭 스타일도 중요합니다. 2016년 J리그는 프리미어리그를 포함한 유럽 클럽들이 유소년 아카데미에 코치들을 보냈습니다. 그중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아카데미를 방문했을 때 유소년 단계부터 개인 기술 발전을 위한 코칭 능력에 감명받았습니다. 일본 코치들은 자국에서 지도하는 것이 획일적이라고 느꼈고 선수 개개인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에 유럽 선수들을 길러내는 지도 방식을 도입하고자 웨스트햄 유소년 아카데미를 이끌던 테리 웨스틀리를 J리그 전임 고문으로 운영 책임자 애덤 레이메스는 전략기획 이사로 데려왔습니다. 기존의 훈련 방법을 수정하여 세계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적합한 선수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 DNA가 탄생하게 된 시점입니다. 자연 능력 개발의 약자로 선수와 스태프 모두의 개인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9년 J리그는 2030 풋볼 비전을 발표하면서 6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고의 인력 양성 리그를 목표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J리그가 세계적 수준의 리그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유소년 아카데미를 키워야 장기적으로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소년 인재와 교육이 확보가 되니 어린 나이에 유럽 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미나미노 타쿠미는 2015년 만 20살의 나이에 잘츠부르크, 쿠보 타케오사는 2019년 만 18살의 나이로 레알 마드리드, 후쿠이 타이치는 2023년 만 19살의 나이에 미넨으로 이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유럽으로 진출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에 프로 구단이 있고 유소년 프로그램을 갖추고 일본 국대의 월드컵 활약 등의 영향으로 일본 남자 초중학생의 장래 희망 직업으로 축구 선수가 6.2%로 1위를 차지해 야구 선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적료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가 FA 신분이 되면 이적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적료 산정을 할 때 구단들은 해당 선수의 시장 가치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이강인의 경우 마요르카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때 시장 가치와 이적료는 2,200만 유로로 동일했습니다. 김민재의 경우에는 나폴리에서 미넨으로 이적할 때 시장 가치는 6천만 유로였고 이적료는 5천만 유로였습니다. 김민재가 실력에 비해 저렴한 몸값으로 미넨으로 이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시장 가치와 이적료를 비교해볼 때 J리그 선수들의 저렴한 이적료도 유럽화 증가 원인 중 하나입니다. J리그에서 유럽리그로 직행한 선수 50명을 보면 시장 가치보다 높은 이적료를 받은 선수는 12명인데 반해 낮은 선수는 29명이나 되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으로 미나미노 타쿠미는 2014년에 세레소 오사카에서 잘츠부르크로 이적할 때 시장 가치는 125만 유로였지만 이적료는 80만 유로에 불과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다나카 아오와 도안 리츠도 낮은 이적료를 받고 유럽리그로 진출했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K리그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와타 토모키는 올해 임대를 끝내고 셀틱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적료 96만 유로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올해 K리그에서 셀틱으로 이적한 오연규, 양현준, 권혁규는 이와타 토모키보다 시장 가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적료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J리그는 저렴한 이적료로 유럽리그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K리그가 과한 이적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 유스팀에 소속된 선수 1인당 1년 평균 육성 투자액은 1,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리그에서 유스팀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수원 삼성의 경우 총합 연평균 25억 원 규모입니다. 이런 육성 투자액 보상으로 원소속 구단들은 높은 이적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J리그가 저렴하게 혹은 FA로 인한 이적료 없이 보내주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로 어린 나이에 진출, 4대 빅리그가 아닌 중소리그로 진출, J리그의 자생력 확보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축구협회가 2020년 독일 뒤셀도르프에 개설한 유럽 사무소도 유럽 진출 이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사무소는 부상 이슈 및 멘탈 케어, 해외파 선수의 대표팀 차출 이슈 등 일본 유럽파 선수들을 직접 관리합니다. 일본 선수들이 특히 독일과 벨기에 리그팀에서 많이 뛰고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J리그는 K리그처럼 봄부터 가을까지 진행되는 춘추제입니다. 반면에 유럽리그는 가을부터 봄까지 진행되는 추춘제입니다. 이렇게 시즌 일정이 다르면 이적에 불편이 있습니다. 월드컵 직후 스타가 된 조규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지난해 12월 월드컵이 끝나고 유럽리그에서 조규성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분데스리가 마인츠의 보스웨손 감독은 조규성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계획과 비전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조규성 역시 이적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지만 전북현대와 박지성 디렉터가 만류했습니다. K리그와 달리 추춘제를 따르는 유럽에 지금 도전하면 시즌 중에 들어가게 되어 적응에 실패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겨울에 이적하면 유럽리그 시즌 중반에 들어가 적응이 어렵고 여름에 이적하면 국내 리그 시즌 중반에 이탈해서 팀 전력 손실이 생깁니다. 또한 보통 시즌을 앞둔 시기에 이적 시장이 활발하기 때문에 J리그와 K리그는 겨울, 유럽리그는 여름이 메인입니다. 시즌 일정이 일치해야 선수와 구단 모두에게 좋습니다. J리그는 2026년부터 추춘제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스포츠호치는 이를 위해 도명훈련장 건설비와 전지훈련비 보전 등 100억엔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J리그 선수들은 앞으로 유럽리그 이적이 더욱 쉬워질 전망입니다. 올해 6월 기준 유럽 1부 리그팀에서 100명의 일본인이 뜁니다. 해외로 향하는 스타들이 늘면서 J리그의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드러났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우승한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 선수들이 해외 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유소년들이 풍부한 인재가 되었고 세계화에 최적화된 유소년 교육을 통해 두터운 선수층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일본 전략은 일본 축구 인재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켜 스포츠 수준을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